I took nature and science and I synthesized. 봉준호 감독의 신작인 옥자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칸에서 불거졌던 문제가 국내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대다수는 멀티플렉스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간 멀티플렉스가 휘둘렀던 횡포를 생각하면 현재 그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모순이라고 치부하고도 남죠. 하지만 저는 이 논란을 단순히 흑백 논리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언론들도 하나같이 멀티플렉스를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이번 사안은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누구의 잘잘못만을 가리고 있을 성질이 아닙니다. 우선 지금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건 옥자가 극장에서 상영하든 말든 결국 진정한 승자는 넷플릭스고 피해자는 관객입니다. 칸에서마저 논란이 일었고 심지어 유구한 역사를 가진 영화제에 룰까지 개정시켰다는 것에서 넷플릭스는 이미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걸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이런 논란으로 인해 홍보에 엄청난 도움이 됐을 것임은 자명합니다. 더군다나 넷플릭스는 업계에서 쏟아냈던 큰 우려와 달리 막상 국내에 진출한 후에는 이렇다 할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아마 옥자 덕분에 넷플릭스가 어떤 사이트인지 알게 된 분들도 꽤 많을걸요? 의도했을지 어떨지 모르지만 상당한 인지도를 확보하게 된 건 확실합니다. 옥자를 두고 멀티플렉스가 내세운 생태계 교란이란 논리 자체는 타당합니다. 옥자만이 아니라 여러 유능한 감독의 영화를 등에 업은 넷플릭스는 하나의 산업이 태초부터 서 있었던 기반을 바꾸려고 하는 중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영화 산업의 패러다임에 변화를 주려고 하는 거죠. 넷플릭스의 CCO인 테드 사란도스는 몇 달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낡은 시스템을 영속시키기 위해 계속 돈을 투자하는 건 흥미로운 일이 아니다. 극장에서 영화를 본다는 것은 분명 특별한 무언가가 있지만 지나치게 미화되는 건 피해야 한다. 넷플릭스가 하려는 건 인터넷의 이점을 취해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려는 것이다. 테드 사란도스의 발언은 대중문화 중에서도 유독 영화만이 가진 특수성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음악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라디오와 LP가 개발됐던 시점에 동시성을 갖게 됐습니다. 이 말인즉슨 음반이 발표되는 순간부터 소비자는 자유롭게 원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으로 인해 산업을 형성하고 구축하는 게 가능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책, 게임, 만화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대중화된 지금은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걸 접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라이브가 전제이자 곧 정의인 여러 형태의 공연을 제외하면 오직 영화만이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이 전 세계를 하나로 묶은 지 한참이 지난 지금도 그런 특수성을 유지하는 중이죠. 좋아하는 영화를 보려면 우선은 무조건 극장을 가야 합니다. 그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지나야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왜 영화만이 특수한 걸까요? 복잡하게 얘기할 것 없이 결론을 내리면 이렇습니다. 영화는 다른 매체와의 비교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영상물 내에서도 오랫동안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성격을 산업의 정체성으로 구축해왔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걸 위해서 상당한 물질적, 시간적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영화 산업은, 특히 극장 산업은 텔레비전이 발명됐을 때 소멸되거나 크게 위축되고도 남았습니다. 당시부터 극장은 텔레비전과의 차별화를 위해 갖은 과학기술과 접목해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 각고의 노력이 극장과 더 나아가 영화 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공헌한 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다수의 관객이 즐기는 블록버스터는 태동조차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북미와 비교해서 극장에서의 수입이 여타 부가시장보다 월등하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우리나라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공연에게 있어 실시간 라이브가 그렇듯이 영화는 극장에서의 선공개가 전제이자 정의였습니다. 그것이 곧 지금까지 산업을 유지하고 있었던 틀입니다. 넷플릭스는 관객의 요구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그걸 과감하게 바꾸려는 중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넷플릭스가 처음 한 건 절대 아닙니다. 작년에는 숀 파커가 스크리닝 룸이라는 파격적인 서비스를 발표했습니다. 극장 개봉과 동시에 집에서도 그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였죠. 천군만마로 스티븐 스필버그와 피터 잭슨, 그리고 J.J. 에이브럼스 같은 유명 감독이 힘을 실었으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아직까지 실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전례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스크리닝 룸과 달리 넷플릭스는 직접 제작을 겸하고 있는 데다가
이미 구축하고 있는 자사의 플랫폼을 통해 광범위한 배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굉장한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더욱이 DVD 대여로 시작했던 넷플릭스는 고작 20년 만에 전통적인 방송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 동안 인터넷을 근간으로 무시무시한 성장을 이룬 덕분에 이젠 극장과도 경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가능해 보입니다. 일단 창작에 있어 매우 열린 사고를 지향하는 제작자의 역할도 하는 덕분에 감독들 중 일부도 지지를 보낼 확률이 점점 커집니다. 특히 옥자와 같은 사례라면 사업가가 아닌 창작자로서의 감독들이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봉준호와 노아 바움바흐 그리고 데이빗 에이어 같은 젊고 유능한 감독들이 하나둘씩 동참한다면 머지않아 극장이 버틸 힘은 약해지게 됩니다. 극장에서의 대대적인 상영을 전제로 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되 흥행을 위해 타협도 불사해야 하는 기존 상업영화의 한계와 짐을 덜어낼 수 있다면 감독의 창작 욕구는 더할 나위 없이 커지는 게 당연하니까요. 그렇게 넷플릭스는 관객과 더불어 감독에게도 친화적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영화와 극장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굉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넷플릭스의 CEO인 리드 헤이스팅스는 사업가로서 도전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인물입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넷플릭스가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리지널 콘텐츠가 속속 히트를 치니까 배부른 소리를 한다고 여길 수도 있으나 이 발언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지금의 높은 성공률을 역으로 분석하면 제작자들이 위험을 부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뜻이란 것입니다. 그럴듯한 논리죠? 고로 안정만을 추구했다가는 현재에 안주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더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찾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걸 경계합니다. 쉽게 말해서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걸 지적하는 거겠죠. 이런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옥자에도 무려 650억 원을 투자하면서도 감독에게 전권을 보장한 게 아닐까 합니다. 오해하실 것 같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 지금 멀티플렉스나 넷플릭스 중 하나를 지지하고 다른 하나를 비판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이 문제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굳이 꼽자면 시대의 흐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저 스스로의 의문이 큽니다. 극장으로서는 산업의 기반이 흔들리게 될 실질적인 위협과 처음으로 직면했습니다. 넷플릭스는 그걸 바꿔야 할 명분과 함께 탄탄한 자본력과 보기 드물고도 과감한 전략 및 사고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협적이죠. 따지고 보면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따라 양쪽 모두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 셈이기도 한데 개인적으로는 옥자를 테스트 무대로 삼기 위해 대대적으로 개봉을 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과연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관객은 극장과 집 중 어디를 선호하게 될지 보고 싶지 않나요? 종국에는 영화도 어쩌면 게임의 길을 걷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게임이 아케이드와 콘솔, 그리고 PC에다가 지금은 스마트폰으로까지 나눠진 것처럼 영화도 극장과 기타 플랫폼으로 특화되어 갈 수도 있겠죠. 다만 특정 공간에 국한된 아케이드 게임이 점점 사양길로 접어드는 것처럼 극장에서의 영화도 장기적으로는 생명력을 잃어갈 수도 있습니다. 극장만이 가진 대형 스크린과 정교하고 웅장한 사운드의 장점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겠죠. 국내외에서 다양한 특별관을 조성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매력을 가진 곳은 극히 드물기에 큰 변수는 아닙니다. 끝으로 어느 한쪽을 지지하거나 비판할 의도로 시작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것만큼은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정작 이 논란이 촉발됐어야 할 영화는 옥자가 아니라 여러 다양성 영화입니다. 옥자는 어차피 개봉하면 관객들이 어지간히 몰리게 됐을 영화입니다. 극장은 자연스레 온전한 상영을 보장하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숱한 다양성 영화는 하루에 두세 번이 고작인 상영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제작사로서도 불쾌하지만 관객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서울로 오면서 부산보다는 나아질 줄 알았는데 또 한 번 제가 순진했다는 걸 깨달았을 뿐입니다. 극장만 많을 뿐이지 다양성 영화를 보려면 애써 시간을 내서 멀리까지 가야 한다는 건 부산과 똑같더군요. 100번 양보해서 흥행이 되는 영화에 집중하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선 당연한 논리일 수도 있으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게 그것의 일부를 포기하길 바라는 건 이기적인 요구일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정부에서 규제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 역시 압니다. 대신 그럴 바에는 다양성 영화만이라도 온라인 상영을 동시에 가능하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하루에 많으면 2-3번, 심지어 적게는 한 번만 상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그런 영화까지 굳이 극장에서 먼저 개봉하도록 하는 건 너무한 처사 아닌가요?